오늘은 10강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실력 따지기 심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근이 모두 정수가 되고, 그리고 주어진 상수도 지금 정수라 그랬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정수가 될 때,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문자가 정수가 될 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가 만일에 3이 된다면, 그리고 AB가 만일에 정수라면, 그러면 우리는 값은 1, A가 1, B가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AB 값이 딱 유일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수 문제는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을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일단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그런 풀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가장 단순한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일단 근의 공식에 넣어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d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d 값이 일단 0이 되거나 또는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러면 이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정수의 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d 값이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일단 루트가 없어지니까요, 어떤 유리수의 꼴이 될 거고, 그 유리수들 중에서 정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d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m 플러스 1의 제곱 판별식 d입니다.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8m이니까 2m에다가 m제곱, 그러면 2m 마이너스 8m이니까 마이너스 6m이 될 거고요.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m제곱 마이너스 6m, 여기가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5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퀄 0이 될 때만 일단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부합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m-1, m-5가 되니까 m 값이 1 또는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m 값의 모든 합은 1 더하기 5, 6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m이 1일 때 근의 공식 한번 넣어보죠. 넣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여기가 1이니까 이 자리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요, 정수근 나왔습니다. 그럼 m1은 우리가 찾는 값이고요. 그럼 두 번째 m에다 5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분의 여기가 5 더하기 1이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이것도 정수근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m 값은 1, 5일 때, 그럴 때 두 개 모두 정수근이 나오니까 1 더하기 5, 즉 답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자, 주어진 식은 x제곱 m 플러스 1의 x 2m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일단은 두 개의 정수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물론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라고요? 이건 정수가 됩니다. 정수.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상 항등식이거든요. 좌변과 우변은 항상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넣은 다음에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죠. 이 풀이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4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저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지금 문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 남고요.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다 묶어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2가 1일 때 베타 더하기 2가 1일 때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만일에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베타도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x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리되거나 이렇게 정리되거나 자, 이 녀석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개수 비교법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m-1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2m-1이 1이다. 그럼 m이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자, m값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을 대입합니다. 이 녀석을 대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거니까요. 요거 정리하면 6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비교법 정리해주면 2m-1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m값은 얼마가 되나요? 2m이 10이니까 m값은 5가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 더하기 5니까 답은 6. 이게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항등식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항등식. 주어진 식을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고 놓고 정리하면 좌우변에 어떤 수를 두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풀이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식이죠. 자, 근데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는 겁니다. 물론 얘는 정수근이고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는 2m-1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법은 비슷합니다. 일단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m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녀석을 더합니다. 자,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좌변만 먼저 더해줍니다. 알파 베타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변은 마이너스 2m하고 2m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되니까 1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3이 남습니다. 다시요. 마이너스 위에서 마이너스 2 밑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자변을 우리는 이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 있냐면 이렇게요. 2알파 2베타 더하기 어떤 수를 더해주면 똑같이 더해주면 이렇게 이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를 묶어냈고요. 똑같이 여기서 베타 더하기 2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2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2를 넣어주면 여기가 2베타 더하기 4가 되니까 이게 4가 있으면 되겠죠. 똑같이 우변도사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알파, 이 녀석은 베타 더하기 2가 일단은 공통인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2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변은 1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해준 식이랑 아주 똑같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런 형태가 나왔죠. 됐나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얘가 1,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그러면 알파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도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2m-1인데 얘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는 1이 되겠죠? 정리하면 그러면 따라서 m 값은 1 나올 거고요. 얘를 이번에 넣어주면 이번에 얼마가 되나요?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따라서 m 값은 얼마? 5가 나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5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번 풀이와 3번 풀이는 알고 보니까 아주 유사하죠. 결국은 항등식의 원리로부터 결국은 3번의 식이 정리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2차 방정식에 정수근 문제가 나오면 3번과 같은 형태가 정석으로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석이 나오기 전에는 나오기까지의 과정에는 2번 같은 풀이가 있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면 문제 풀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번과 같은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이런 풀이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자, 풀이가 지금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떤 풀이든 다 좋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풀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양한 풀이를 접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발전은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